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회사는 저희 집안의 가업을 이어서 만들었는데요. 가업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굉장히 거창해 보여서 사용하기 조심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부담감이 저에게 책임감이 되어주기도 하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신발에 관련된 일인데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가업이라고 표현했으니 먼저 저희 부모님의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신발과 인연이 매우 깊었어요. 할아버지께서 구두를 수선하고 닦아주고 광을 내주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어린 시절부터 늘 신발이 가까이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할아버지가 신발을 다루는 것을 보게 되었고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신발에 대한 지식도 저절로 익히게 되었죠. 그러다가 신발 자체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아버지는 성인이 되면서 그동안 모아둔 돈을 가지고 오래 살던 고향을 떠나 신발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싶어 서울로 무작정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일이 신발 가게에서 판매하는 일이었는데요. 거기서 정말 다양한 신발을 마주하게 되었고 또 신발의 종류부터 소재의 특징 등등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늘 뭔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하게 된 일이 바로 신발 공장이었는데요. 신발을 직접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 이게 내 천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공장에서 신발을 다루고 있으니 남들에게는 그저 하루하루 출근하는 공장이었지만 아버지에게는 어릴 때부터 꿈꾸던 일이었어요. 흔히 우리는 즐기면서 일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또래 청년들이 공장에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왔다가 빠르면 며칠 안에 아니면 몇 달 안에 다른 공장을 찾아 떠나고는 했지만 아버지는 신발을 만드는 자체가 행복했기 때문에 그 공장에 아주 오랫동안 일하게 되었죠. 할 수 있는 일도 한둘씩 늘어갔어요. 원래는 그저 공장의 한 부분을 맡거나 물건이 들어오고 나올 때 힘쓰는 일들을 하고는 했지만 나중에는 거래처에서 신발 디자인을 가지고 오면 이게 과연 실현이 가능한지,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은지 등등을 같이 의논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만나신 것도 바로 그 공장이었어요. 어머니는 한 신발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거래처인 공장에 디자인을 의뢰하고 상품을 확인하기 위해 자주 들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자기 일에 열정이 넘치는 아버지를 보고 반하게 되었다고 해요. 남들이 볼 때는 그냥 공장의 직원인데 신발에 대한 지식과 열정이 정말 남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여러 공장이 있었지만 다들 자신이 나이가 어린 여자 직원이라 무시하거나 혹은 그냥 단가를 높게 불러서 어떻게든 비용을 더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뿐이었는데 아버지는 자신도 잘 모르는 부분까지 척척 대답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제안하고 이끌 만큼 대단한 열정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한 번도 자신을 한낱 직원으로 취급하며 심부름꾼처럼 대하거나 공장에 대해서 뭘 아냐고 훈수를 두거나 거들먹거리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거래할 디자인을 가져가면 언제나 눈이 반짝이며 전문가의 포스를 가득 뿜어내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아버지에게 저절로 마음이 가게 되었다네요. 그렇게 두 분은 공장 직원과 거래처 직원으로 시작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몇 년 후 제가 태어났죠. 그리고 아버지는 공장의 계약직 직원부터 시작해서 작업반장, 실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고 나중에는 공장을 인수하게 되었어요. 나이가 많으셨던 공장장님은 은퇴를 위해 공장을 팔기로 결정하면서 가장 먼저 아버지에게 여쭤보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워낙 애정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니 혹시나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다고 하면 아쉬워하거나 새로 바뀐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느라 자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마침 자신도 언젠가 이런 공장을 운영하고 싶어 돈을 모으고 있던 아버지는 그 이야기에 바로 승낙을 했어요. 당연히 어머니도 아버지의 꿈을 잘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잘 됐다며 기뻐해 주셨고요. 사실 모으고 있던 돈은 언젠가 미래의 공장을 사기 위해서 모으기도 했지만 두 사람이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모으던 돈이기도 했다고 해요.
두 분은 결혼 후에 어머니가 원래 살고 있던 월세에서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요. 어차피 아이가 생기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둘 다 일을 하시느라 집에 거의 없는데 지금 당장 돈을 더 들여 굳이 좋은 집으로 이사 갈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나눠 그렇게 사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돈을 모으자고 한 것인데 공장 인수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어머니는 더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그러자고 해주신 거죠. 그때 아버지는 정말 고마웠다고 하셨어요. 크게 능력도 없는 남자 만나서 결혼 초부터 너무나 고생했는데 자기 뜻을 위해서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기꺼이 포기하는 어머니를 보며 정말 결혼 잘했다는 생각을 수십 번, 수백 번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성공해야겠다 결심하셨고요. 오래 일하던 직원이 공장을 인수했으니 거래처에서도 큰 불만이 없었다고 해요. 다행히도 원래 거래하던 분들도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공장을 이용했던 것도 있으니 아버지가 사장님이 되었다면 오히려 반길 일이라며 계속 거래를 유지해 주셨다고 하네요. 그렇게 다시 돈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고 다행히 공장은 꾸준히 매출이 좋았어요. 그리고 몇 년 후 제가 태어났을 때 마침내 두 분은 조금 더 편안한 보금자리로 집을 옮겼죠. 공장을 구입하면서 이래저래 대출받았던 것도 있다 보니 제가 태어나고 나서 이사한 새 집도 막 엄청 좋진 않았어요. 그 집에서 제가 초등학생 때쯤까지 살아서 저도 기억나거든요. 그냥 오래된 빌라였고 공장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가까웠던 게 유일한 장점이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따라 신발에 관심을 가졌듯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구두와 붙어 있다시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관심도 온통 신발에 향할 수밖에 없었죠. 집에도 여러 신발 사진이나 샘플들이 많아서 어릴 때부터 신발을 장난감보다 더 많이 가지고 놀기도 했어요. 또 워낙 신발을 사랑하셨던 아버지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 하기도 하셨고요. 제가 태어나면서 어머니는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제가 어릴 때 몸이 좋지 않았거든요. 남들보다 몇 달 일찍 태어나서 한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지냈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체중도 적게 나가 다들 걱정이 많았다고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태어난 이후 1년 동안 제대로 잠을 잤던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매일 저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1년 정도 지나면서 건강도 체중도 점점 회복세를 보였고 심장에서 좋지 않은 소리가 나던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졌다고 했어요. 나이도 있고 아이도 있다 보니 제가 괜찮아졌다고 해도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는 없었고 대신 아버지의 공장 일을 도와주기로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기억에 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원래 같이 공장을 운영하신 줄 알았어요. 제가 조금 자라면서 두 분의 연애 이야기를 들으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사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운 부분도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신 게 저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어머니는 어차피 돈 벌기 위해 다녔던 직장일 뿐 아버지처럼 대단한 꿈이나 목표가 있었던 게 아니라서 크게 상관없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늘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거의 5, 6살 때부터 아버지 공장을 자주 놀러 갔었는데요. 그럴 때면 아버지는 항상 신나서 공장 구경을 시켜주고는 하셨어요. 무슨 일 하는지, 신발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고, 각 기기는 어떤 장비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등 직접 현장에서 생생한 지식과 경험을 나눠주셨었죠. 그러다 보니 신발이 디자인되고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아주 어릴 때부터 눈 감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하게 알게 되었죠. 하지만 피는 속이지 못한다고 아버지를 따라 저 역시도 신발을 너무 좋아했기에 오히려 그런 경험들이 즐거웠어요. 다른 친구들은 유치원 끝나고 맨날 놀이터에 갈 때 저는 공장으로 뛰어갈 정도였죠. 또 친구들은 놀이공원이나 수영장 등 놀러 다니는 것을 좋아했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아버지와 함께 공장에서 신발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거나 시장 조사를 위해 신발 가게들을 따라다닐 때가 더 즐거웠어요. 부전자전이라는 말은 아마도 이럴 때 쓰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아버지를 똑 닮은 저를 낳았는지 신기하다고 저희 부자를 볼 때마다 붕어빵이라며 웃고는 하셨죠. 중학생쯤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버지 일을 옆에서 도와드렸어요. 학교가 끝나자마자 공장으로 달려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도와드렸는데 자연스럽게 언젠가 제가 어른이 되면 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당연히 나중에 제가 공장을 함께 운영할 거라고 생각하셨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생쯤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공장 역시 불황을 맞이하기 시작했거든요. 게다가 경제가 어려워지니 굳이 비용도 많이 들고 손도 많이 가는 수제화에 대한 선호도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중국이나 국내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해 단가를 낮춘 제품들을 찾기 시작했고, 저희 거래처 역시 그런 사람들의 선택에 발맞추다 보니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었죠. 처음에는 조금만 버티면 다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거다. 조금만 힘내자 싶었죠. 하지만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으로 악착같이 버텨도 대세는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이미 저렴하고 편안함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은 굳이 어렵게 다시 수제화를 만들기 위한 선택을 할 필요가 없었죠. 결국 우리 공장은 크게 휘청이게 되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결국 공장을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죠. 아버지의 모든 젊은 날과 가득했던 꿈이, 어머니의 사랑과 노력이, 제 어린이날의 많은 추억이 결국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어요. 주변 상황이 그러다 보니 공장의 시세 역시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어요. 저희가 아끼고 공들인 것에 비하면 정말 헐값인 수준이었죠. 계약을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공장의 짐들을 정리하는 날,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쓸쓸해 보였어요. 뒤돌아서 기기들을 만져보는 뒷모습에서 뜨거운 눈물이 느껴지는 듯 했죠. 차마 저희를 향해 돌아보지 못한 채 흘러내리는 눈물을 한동안 계속 삼키신 것 같아요. 평생 사랑하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집에 있게 된 아버지는 뭘 해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길을 잃으신 것 같았죠. 아침에 눈 뜨면 그저 소파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고, 입맛이 없다며 식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으시고 삶에 대한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딱히 꿈도 목표도 없었기에 돈이라도 벌자 싶어서 일을 시작했어요. 대학에 가기에는 특별한 목적도 없었고, 제가 어디에 쓸지도 저에게 필요한지도 모르는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굳이 그 많은 돈을 내가면서 다니고 싶은 마음도 없었죠. 그래도 좋아하는 것은 있었어요. 바로 신발이었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저도 아버지처럼 신발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신발만 판매한다기보다 옷이랑 여러 아이템을 많이 파는 곳이었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라 그런지 유행하는 패션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패션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신발만 보고 살아서 다른 패션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자꾸만 눈에 보이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알게 되더라고요. 또 여러 패션 스타일을 보고 있으니 거기에 어울리는 신발은 어떤 것일까 상상을 해보면서 재밌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일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이 아버지는 점점 더 힘들어 하셨어요. 나이가 있으셔서 취직하기도 쉽지 않으셨고, 워낙 신발을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자기 기술을 살린 일을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힘 빠진 모습의 아버지는 처음이라 저도 어머니도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할지, 응원을 해드려야 할지 어려웠죠. 저는 아르바이트 비용을 열심히 모아서 아버지를 위한 선물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1년 가까이 열심히 돈을 모으고 아버지를 모시고 어딘가로 향했죠. 아버지는 어디로 가는 거냐며 계속 물으셨지만 저는 깜짝 선물을 위해서 비밀로 했어요. 물론 어머니와는 미리 상의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지하철역 근처에 한 가게 앞에 섰어요. 거기는 바로 신발을 수선하고 광을 내주는 작은 가게였죠. 아버지는 왜 여기에 온 줄 몰라 어리둥절해 하셨는데, 저는 아버지를 위한 선물이라고 이야기해드렸어요. 그러자 너무 깜짝 놀라시면서 이 가게를 선물로 주는 거냐고 몇 번을 물으시더라고요. 예전에 아버지께서 신발을 수선하고 광을 내주는 기술을 배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연히 출퇴근길에 지하철역 근처의 수선가게가 눈에 띄더라고요. 의자 2개 정도 놓을 수 있는 좁은 공간이지만 그곳이라면 아버지가 자신이 사랑하는 신발을 마음껏 돌볼 수 있을 듯 했어요. 저런 가게라면
아버지를 다시 힘낼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열심히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마침 집에서도 가까운 그곳이 임대로 나왔더라고요. 아버지는 가게를 보더니 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시면서도 저에게 이런 선물을 받으면 안 된다고, 자기는 자식이 열심히 번 돈으로 이런 거 받을 수 없다고 애써 거절하셨어요. 하지만 눈에서는 너무나 아쉬워하고 가게를 하고 싶은 표정이 보였죠. 그래서 이미 계약도 다 해버려서 어쩔 수 없다고, 아버지가 하실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돈 많이 벌어서 저에게 용돈도 팍팍 주시라고, 그러면 된다고 설득을 했죠. 그렇게 아버지는 다시 일자리를 찾으실 수 있었어요. 그동안 생활비를 위해서 취직 자리를 알아보다 잘 되지 않아 대리운전을 하고 계셨는데 다시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신 거죠. 아침마다 눈뜰 때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갈 준비를 하셨어요. 좁은 공간에서 온종일 사람들 상대하고 일하는 게 힘도 들고 허리도 아프실 법한데 아버지는 매일 자신이 신발을 만지러 출근한다는 사실이 행복하신 듯 했어요. 그 무렵 저는 신발에 대한 애정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었어요. 단순히 예쁘고 멋있는 신발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인가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신발들을 직접 그림으로 그려보기 시작했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혀서 인터넷으로 디자인 강의를 들으면서 독학했어요. 학원비를 알아보니 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또 나름의 독학으로 공부했는데도 생각보다 결과가 괜찮더라고요. 알고 보니 내가 재능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제가 생각한 디자인의 신발들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제가 일하던 옷가게의 사장님이 제 그림을 보게 되었어요. 직접 그린 거냐고 물어보시면서 너무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은 온라인으로도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디자인을 다듬어서 제작해보는 것은 어떤지 물어보셨어요. 저야 당연히 거절할 이유가 없어 바로 좋다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매장 대신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그리고 진짜 디자이너들과 함께 제가 그려둔 신발의 디자인을 본격적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시작했죠. 덕분에 그곳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아버지의 수제화 공장에서 배운 것들과 겹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곳은 다른 사람이 디자인한 상품을 제작해주는 곳이었다면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빈 종이에서부터 신발이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배울 수 있었죠. 그렇게 상품 디자인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디자인뿐만 아니라 작업 방식,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양한 기술들까지 배워나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6개월 이후부터는 정식으로 디자이너로 계약을 한 후 활동하게 되었죠. 제가 디자인했던 상품이 작업한 지 8개월 만에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무척 좋았어요.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계속해서 제가 원하는 신발들을 다양하게 제작해 나가기 시작했죠. 저도 아버지도 각자의 꿈을 향해서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쇼핑몰에서 일한 지도 7년쯤 되었을 때 슬슬 독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 말고 직장 말이죠. 제가 일하는 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일하는 분들과의 관계도 좋고 아무것도 없을 때 저에게 기회를 주신 너무 감사하고 좋은 곳이었지만 이곳은 의류를 주력으로 하는 곳이다 보니까 신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던 종류의 신발과 스타일이 많이 다르기도 했고요. 정말로 제가 원하는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 손길이 들어간 회사가 필요했어요. 다행히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사장님께서는 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고 오히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퇴사 후 저는 본격적으로 창업 관련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원하는 회사를 차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창업을 상담한 끝에 당장은 쇼핑몰만으로 매출을 내기 힘들 수 있으니 사무실의 한 부분은 카페를 운영하기로 했어요. 갑자기 웬 카페인가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 제 생각으로는 신발은 당장 제작이 어려워도 커피는 매일 팔리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신발 회사 준비와 더불어 커피 관련 학원에 다니면서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1층에 작은 가게를 사서 한쪽에는 카페를, 다른 한쪽은 컴퓨터를 두고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죠. 직원도 없이 저와 같이 학원에 다니며 커피를 배운 어머니와 함께 가게를 운영했어요. 정말 온전히 1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제작한 신발은 근처 공장들을 수소문하면서 샘플을 제작했어요. 처음부터 잘 된 것도 아니고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기도 했죠. 단가가 맞지 않아 몇 날 며칠을 다리가 터져라 걸어다니면서 거래처를 알아보기도 했어요. 당장 제가 고객을 잔뜩 받아둔 것도 아니라서 대량 제작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처럼 소규모 제작을 하려는 사람이 거래할 곳을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전의 인맥과 정보들을 적극 활용해 도와주신 덕분에 마침내 괜찮은 거래처를 찾을 수 있었어요. 처음 신발이 딱 나온 날,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태어났을 때의 기분이 느껴지는 듯 했어요. 사람들이 아끼는 자기 물건이나 작품은 보면 내 새끼라고 부르곤 하는데 그 마음이 온전히 이해되었죠.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오직 제 힘으로만 완성한 완전한 제 작품이었으니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듯 했어요. 그리고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 판매를 딱 시작했을 때 정말 심장이 터져 나갈 듯 했죠. 판매하자마자 대박을 치기를 바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관심이 저조했어요. 아마 경쟁 브랜드가 워낙 많아서 처음에는 눈에 띄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홍보하기 위해서 카페나 SNS에 직접 올리기도 하고 제가 만든 신발로 다양한 코디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업로드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둘씩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생겨났고 그렇게 생긴 수입으로 저는 또 다른 신발을 제작했어요. 사업의 성장이 굉장히 더디다고 생각했는데 그저 제 마음이 조급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그래도 빠르게 매출이 안정화되었고 어쨌든 아무것도 없던 저를 찾아주는 고객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었죠. 그렇게 그저 눈앞에 주어진 것만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저 혼자 일하기에는 무리가 있더라고요. 이미 택배 포장부터 거래처에서 물건 받아오는 일 등등 많은 부분을 부모님이 도와주고 계셨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아, 지금이 직원이 필요한 타이밍이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쇼핑몰 업무를 도와줄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 만난 직원은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 학생이었는데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등록금을 받으면서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던 중 어머니께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일이 더 필요해 알아보다가 우리 회사를 알게 되었다고 했죠. 저는 바로 고용하기로 했고 다행히 그 친구는 일머리도 좋고 근무도 엄청 열심히 해줬어요. 아르바이트로 들어왔지만 일하는 순간만큼은 사장인 저만큼 열정 넘치게 일해주더라고요. 주문이 늘어나면서 그 친구뿐 아니라 직원을 몇 명 더 구하게 되었어요. 천천히 사업은 성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문량이 확 늘어나게 되었어요. 저도 직원들도 다들 어리둥절해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한 인터넷 방송에서 유명 연예인분이 저희 신발을 신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이랑 팬분들이 어디서 파는 것인지 찾아냈고 그게 바로 저희 쇼핑몰의 신발이었던 거죠. 하루아침에 무슨 날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주문이 밀려들었어요. 저랑 직원들은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도 행복한 비명을 연신 질렀죠. 거래처에 당장 물량 증량을 요청하고 물량이 주문량을 따라가지 못해 한동안 발송이 늦어진다는 공지까지 올렸어요. 제가 이런 공지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후로 패션 쪽에서 유명한 다른 분들도 저희 제품을 착용하고 사진을 올리곤 하셨고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품질 하나는 꼼꼼하게 신경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어보니 너무나 편안하고 재질도 훌륭하다. 이건 굉장히 가성비 상품이라고 꼭 하나쯤 있어야 한다고 입이 마르게 칭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명 연예인분 중에도 저희 신발을 착용한 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업은 그야말로 호황을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직원들 급여도 올려주었고 일을 도와줄 다른 아르바이트생도 추가로 고용하게 되었죠. 이후로 회사는 꾸준히 성장세를 달리고 3년이 지나고 보니 패션 상품들 사이에서 늘 5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어요. 제대로 된 사무실도 구하고 제대로 된 공장 거래처도 구했죠. 그리고 처음 힘들 때부터 저와 함께 해준 직원들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어요. 이렇게 잘 나갈 때 도와준 분들도 너무 감사하지만 사실
저는 사람이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게 진정한 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저의 첫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와준 친구는 저희가 갑자기 바빠지니 과외도 미루고 근무 시간도 아닌데 학교가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와 일을 도와주고는 했어요. 그리고 정말 고마운 마음에 저는 그 친구 어머니가 수술을 앞두고 있어 수술비를 보내주었어요. 하지만 사업에는 좋은 일만 있지 않았어요. 5년차. 이제는 유명 패션 사이트에서도 상위 랭킹을 꾸준히 차지할 만큼 이름 있는 브랜드가 되었어요. 카페와 같이 시작했던 사무실은 이제 1층은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었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사무실과 샘플실로 이용했어요. 매출도 인기도 꾸준해서 이대로는 정말 아무 걱정 없겠다 싶더라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으니 슬슬 다른 큰 회사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비슷한 수준의 패션 브랜드들과 몇 번 같이 오프라인 공간을 빌려 판매하거나 혹은 서로 쇼핑몰에 할인권을 만들어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정말 큰 패션 회사에서 저희 쪽으로 연락했더라고요. 저희 브랜드를 유심히 지켜봤다면서 혹시 함께 협업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어요. 백화점에 생기는 대형 매장에 한 달 정도 저희 신발을 함께 판매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죠. 백화점 입점이라니 이야기만 들어도 꿈만 같았어요. 직원들과 신중하게 이야기를 한 끝에 저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그때부터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었어요. 대기업이었던 그곳은 유명세와 규모에 비해 업무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저희가 상대적으로 작은 브랜드라 그렇게 했던 것일지도 몰라요. 툭하면 원하는 작업 방향을 바꾸기 일쑤였고 샘플까지 다 제작했는데 마음을 바꿔 다른 디자인으로 샘플을 제작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저희가 피드백을 위해서 연락해도 며칠째 회의를 통해 알려주겠다며 답장을 미루기도 했어요. 해당 협업을 준비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직원들도 모두 지쳐가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준비한 지 6개월 만에 겨우겨우 판매할 상품들을 최종 선택할 수 있었고 판매 일정까지 정해졌어요. 그리고 정해진 날짜까지 수량을 맡기기 위해서 저희는 바로 공장에 해당 상품들의 주문을 넣었죠. 그쪽 기업에서는 이제까지 자신들과 함께 행사했던 다른 브랜드들의 판매 실적을 보여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역시 그 정도의 수량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했어요. 괜히 매장에 물건이 없어서 판매를 못하면 안 되니까 말이죠. 게다가 자신들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판매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서 주문을 넣었어요. 온라인에서 판매할 분량에 저희 홈페이지에서 판매해야 할 상품들도 있으니 평소 주문하던 분량보다 거의 3, 4배 이상의 분량을 주문했죠. 거래처들에는 당장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물량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까지 임대를 했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쪽 기업으로부터 없었던 일로 하자는 연락이 왔어요. 저희 브랜드의 이미지가 이번에 하려는 행사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죄송합니다. 이 말 하나로 끝이었어요. 다음에 좋은 기회 있으면 연락드리겠다고. 그 말 한마디로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일이 되었어요. 저는 당장 임대까지 해둔 창고에 가득 쌓여있는 신발들을 떠안게 된 거죠. 큰일 났다 싶었어요. 이미 제작 과정에서도 너무 큰 비용이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다 메꿔야 하지? 저 많은 신발을 어떻게 하지? 눈앞이 캄캄했어요. 진짜 하루아침이었어요. 제가 몇 년을 일궈낸 사업이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죠.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식은땀만 흘리고 어떻게든 준비된 물량을 팔기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상품부터 올렸어요. 하지만 원래 저희가 판매하는 분량의 몇 배나 되는 재고를 갑자기 다 판매할 수는 없었죠. 이곳저곳 거래처에서 남은 잔금은 어떻게 주실 거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 저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가 들어가기로 했던 그 행사에 다른 브랜드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업계 지인분에게 듣기로는 저희랑 거의 동시에 제안을 해서 진행한 것 같다고 하면서 막판에 그쪽 브랜드에서 저희도 제안을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단가를 더 낮춰서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해당 브랜드는 작은 곳이긴 하지만 제조 공장을 같이 하고 있는 곳이라 저희가 책정한 금액대보다 더 낮게 맞춰줄 수 있었던 거죠. 원래 저희를 입점시키기로 최종 결정을 했었는데
결국 더 낮은 금액에 더 많은 마진을 남길 수 있는 해당 계약에 넘어가 저희랑 진행하던 것을 엎어버린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계약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양심에 호소할 뿐 어떤 대처를 할 수도 없었죠.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한 저도 바보였어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게 말씀드렸어요. 부모님께서는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주겠다며 제 등을 쓸어주셨죠. 이리저리 뛰어보았지만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아무리 줄여도 더 이상 답이 없었어요. 당장 거래처에 잔금을 치르고 나면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는 정도였죠. 결국 고심 끝에 저는 직원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현재 상황과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러한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직원을 줄여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사무실에 앉아있는 직원들이 모두 저만 바라보고 있는데 평소 직원들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저로서 퇴직 권고를 하고 있으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도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기나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 앞에 서 있을 자신이 없어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왔죠. 그 후로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만둘 직원들은 그만두었고 그들의 월급과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저희가 쓰던 건물도 내놓았어요. 그거라도 받아서 직원들 월급을 주려고 했죠. 그렇게 차마 직원들 얼굴 볼 용기가 나지 않아 사무실에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거래처에서 상황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잔금을 내셨냐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서로 힘든 상황인 거 뻔히 아는데 도와야 하지 않겠냐면서 남은 잔금의 10% 디스카운트를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한동안 용기가 없어 가지 못했던 사무실로 향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며칠째 상심해서 사장은 사무실도 나오지 않고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는데 월급이 밀린다는 흉흉한 소문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사무실에 나와서 스스로 일하고 있었던 거죠. 그 장면을 보는데 그냥 말없이 눈물이 났어요. 제가 온 것을 보더니 직원들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긴장한 채로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소송이라도 하려는 거 아닐까 겁을 먹고 있었는데 대뜸 웬 A4 용지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그걸 보자마자 다시 한번 눈물이 나왔죠. 거기에는 저희 사업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현재 상황부터 시작해서 건물 등 처분할 수 있는 자산들, 그리고 다들 십시일반으로 걷어 거래처들의 잔금을 상환한 내역들도 적혀 있었어요. 다들 각자의 환경이 여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데 저를 위해서 큰 돈을 부담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고작 나는 자신들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일 뿐인데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발벗고 나서주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종이를 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그러자 직원들도 이내 따라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사장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주고 제가 여러분을 책임져야 하는데 이런 사장이 어딨어요. 직원들 돈을 받다니. 미안해요. 미안해요, 정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해요. 사장님, 저희뿐만 아니라 이전에 근무한 직원분들도 사장님 이야기 듣더니 연락했어요. 자기들이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 돕고 싶다고요. 저희 힘들 때마다 사장님이 도와주신 거 이렇게라도 갚아나가고 싶었어요. 직원 어머니 수술해야 한다고 수술비 내주시고 아르바이트생 등록금 없어서 휴학한다는 이야기에 등록금 대신 내주시고 부모님 대신 절 키워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치르는 내내 옆에서 같이 자리 지켜주시고 울다가 쓰러질 뻔한 저한테 마음 추스를 동안 편하게 쉬라고 휴가도 일주일 넘게 주시고 항상 저희 사정 신경 써주시고 어떻게 하면 도움 줄 수 있을까 고민하신 거 다 알아요. 여기서 일해서 사장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저희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회사 그만두시는 건 절대 안 돼요. 사장님이 원해서도 아니고 이런 일로 억지로 그만두게 되는 거 절대 안 돼요. 그건 저희가 절대 눈뜨고 못 봐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처음에 사무실이라고 하기도 힘든 카페 구석에서 택배 포장하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우리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할 수 있어요. 사장님의 재능으로 다시 일어나면 되고 이번에도 저희가 옆에서 열심히 도울게요. 그날 저희는 그렇게 다 같이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면서 다시 한번 이 위기를 뚫고 일어서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어요.
사무실을 작은 곳으로 옮기기 위해 부동산에 연락하고 창고에 있는 재고를 빠르게 처리할 방법들을 생각했죠. 직원들이 이미 몇 군데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두었고 이벤트 포스터와 할인 쿠폰까지 만들어 두었더라고요. 창고 임대료도 줄이고 고생해서 만들어낸 디자인들이 이대로 빛도 못 본 채 사라지게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윤이 남는지에 상관없이 어떻게든 상품을 판매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거든요. 주변 지인들에게도 부탁해서 이벤트 소개를 했고 그렇게 저희는 본격적으로 재고 상품 판매하기에 돌입했어요. 재고를 전부 판매하기에는 쉽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팔 수 있는 데까지 팔아보자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사무실을 작은 곳으로 이전하고 직원들 말처럼 처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매달렸어요. 다행히 저희는 그동안 쌓아두었던 브랜드 인지도가 있었기에 매출 자체가 크게 휘청거리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더 이상 자금이 없어서 이미 만들어둔 상품 이외에 새로운 상품을 디자인이나 제작할 수 없는 것이었죠. 패션은 계속해서 빠르게 트렌드가 변화하는데 새로운 상품이 업로드되지 않는 것은 사실 치명적인 문제이긴 했어요. 그래도 욕심내지 말고 우선 눈앞의 일들을 해결하자고 다짐하던 그때였죠. 저희가 거래하는 공장의 사장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이번 일 때문에 힘들어져서 새로 상품 출시 못하고 있는 거냐며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그러시더니 혹시 디자인 나와 있는 거 있다면 예전처럼 소규모로 다시 제작해주겠다고 비용도 판매량 보고 천천히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정말 그래도 되냐고 몇 번이나 여쭤보았고 사장님은 그동안 저희가 쌓은 인연도 있고 저희가 매출이 오르면서 공장도 덩달아 주변에 의뢰도 많아졌다고 우리는 서로서로 도와주면서 성장한 관계니까 이럴 때일수록 두 발 벗고 나서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한 말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분이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 회사는 서서히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더디지만 그래도 그동안 쌓아온 인맥과 노력이 빛을 발해준 덕분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죠. 비록 휴게실도 회의실도 없는 작은 사무실로 돌아왔고 예전 물량의 반도 되지 않는 주문으로 간간히 신상품을 출시해야 했지만 괜찮았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언제든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저를 믿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 일이 있은 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다행히도 그때 많은 분이 도와줘서 만들었던 재고를 모두 소진할 수 있었고 다시 신상품도 판매할 수 있었죠. 한동안 새로운 변화가 없는 디자인에 잠시 저희 브랜드를 떠났던 고객님들도 완전히 돌아왔고 오히려 그 사이에 저희 신발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경험해 본 분들이 단골 손님으로 늘어나기도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그동안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까지 저를 위해 써주셨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 돈이 두 분이 어떻게 모은 돈인지를 잘 알기에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길을 잃고 힘들었을 때 얼마 되지도 않는 아르바이트 비용을 모아 아버지 꿈을 찾아주겠다고 고생한 아들을 위해 자신도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냐며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아들 덕분에 꿈을 다시 찾은 것처럼 아들의 꿈도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고 싶다고요. 얼마 전 다시 옛 사무실이 있던 곳 근처로 더 큰 사무실로 이사를 했어요. 직원들도 예전만큼 다시 고용할 수 있었고 정말 고맙게도 저희가 직원 고용을 한다고 하니 다시 입사하고 싶다고 찾아와 주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처럼 오프라인 매장도 다시 열고 이번에는 그때보다 한층 더 멋지고 세련된 스타일로 돌아왔죠.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을 담아 오픈해서 그런지 가게는 문을 열자마자 기다렸다가 들어와야 할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다들 이전 매장보다 더 좋아졌다면서 반가워해 주시고 유명한 연예인분들도 방문했다가 가면서 저희 브랜드는 완전히 다시 예전의 명성을 되찾았어요. 오히려 요즘은 SNS 활동도 더 활발해지고 주변 상권이 살아나면서 이전보다 더 사람들 사이에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그리고 부모님께서 빌려주셨던 노후 자금도 다시 돌려드리게 되었는데요. 급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지만 그 돈을 쓰면서 마음이 정말 무거웠는데 다시 돌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이번에 다 같이 제주도 여행을 준비했는데요. 그동안 제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에게 이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못 써드린 것 같아 죄송하더라고요. 제주도 여행을 예약했다고 하니 뭘 이런 걸 하냐고 말씀하시면서도
매일 제주도 날씨를 알아보고 맛집을 검색해보면서 매일 설레 하시더라고요. 진작 이렇게 종종 모시고 다닐 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으니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모시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받은 도움도 갚아 나가고 있는데요. 십시일반 모아 저를 도와줬던 돈은 이미 다 돌려드렸고 월급을 많이 올려줬어요. 의리에는 의리로 보답해야 하니까요. 직원들 월급 더 많이 주려면 저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하겠죠.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당시에는 아주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번 일을 기회로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길게 두고 봤을 때는 큰 교훈과 가르침을 주었던 경험인 것 같아요. 덕분에 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협업을 진행할 때도 몇 번이나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우리 회사에 혹시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사항이나 조건들도 더욱 분명히 하게 되었어요. 또 제 곁에는 저를 믿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가장 큰 교훈은 힘든 상황을 마주해 무너지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뒤를 돌아보기보다는 앞을 향해 가야 이 모든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점도 배웠고요. 지금도 저희 분야에서 높은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또 다른 목표가 있는데요.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 저희를 힘들게 했던 그 기업이 있는 백화점의 옆자리에 들어서는 거예요. 언젠가 어깨를 나란히 겨루게 된다면 그때 받았던 서름을 완전히 씻어낼 수 있을 듯 하네요. 그때까지 저도 저희 직원들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많은 분도 원하는 꿈을 향해 달려가며 언젠가 그 꿈을 이룰 수 있기를 항상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